보물을 발견해내었고 그것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 스펙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이사입니다. 나는 솔로 17기에서 가장 예쁘고 잘생긴 옥수님과 영식님이 첫인상 투표에서 빵표를 받았더라고요. 오늘은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수싸움이 될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7기 옥수님은 인물이 되게 예쁘세요. 많은 남자분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약간 청순하고 순둥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요. 단아한 느낌이고 키도 작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 중에서 상당히 예쁜 분이고 꽈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식님께서는 잘생기셨어요. 되게 뚜렷하시고 얼굴도 하얗시고 키도 187 정도 되시고 피지컬도 되게 좋으시고 날씬하면서도 어깨도 딱 벌어져 있는 그런 좋은 체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패션도 되게 깔끔하시고 이분도 사실 뭐 꽈탑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두 분 다 빵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옥수님께서 빵표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댓글을 몇 개 따왔습니다. 시청자입니다. 눈치게임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으이그 옥순이를 선택해야지 멍청이들아. 너무 예쁘고 잘나서 남자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게 아니었나 싶네. 그러니까 외모가 부족해서 옥순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 누나가 결혼 직후까지 은행 다녔었는데 은행 다닐 당시 사내 모델까지 했었습니다. 신문 광고 이런데 얼굴 실린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물보다 화면이나 사진이 확실히 좀 덜 나오더라고요. 저분 화면상으로 저 정도 나오는 거면 실제로 보면 엄청 미인일 겁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최상. 자기들이 연예인들만 봐서 눈이 너무 높아진 것뿐. 옥수님께서 화면상으로는 약간 둥글게, 약간 넓적은 아니고 아무튼 약간 둥글게 나오지만 이거는 망원 렌즈로 찍으면 얼굴이 또 둥글게 나와요. 핸드폰이랑 찍은 거랑 다르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사실 상당히 미인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댓글인데요. 실제 실험에서도 밝혀진 게 보통의 남자들은 무리해서 제일 예쁜 여자에게 대시 안 해 일반적으로 두 번, 세 번째 정도를 노리지.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감이 오거나 하면 그때는 몰려가지만. 근데 저 이거를 보고서 제가 구글 학술 검색에서 좀 찾아봤는데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이 연구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결혼정보에서 파티 같은 데 가보면은 많은 남자분 또는 여자분들이 가장 퀸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많아요. 특히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이 자리가 되게 낯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막 처음부터 막 되게 예쁘고 잘생기고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분들한테 확 대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데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테크트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인간관계 공학적으로 어떤 수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어떤 컨텐츠에서는 되게 정신 수준이 높은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되게 수준을 좀 낮춰서 어떤 수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맨 마지막에 어떤 높은 정신 수준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머릿속의 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나는 솔로에서 이제 첫인상 선택이라고 할 때는 아예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외모만 보고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럴 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외모적으로 가장 예쁘고 멋진 이성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나중에 이분한테 직진하지 않고 다른 차차 선책으로 가더라도 이게 가장 좋아요. 아니 내가 나는 솔로 나갈 일이 세상에 뭐 많이 있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정사 파티도 있고 어떤 동아리에 갔을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대화를 할 때도 있고 등등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가장 외모가 나은 상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개인적인 선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되게 화려하고 꾸미는 여자가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키 큰 남자는 싫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이너한 취향 빼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체 왜 외모적인 최선을 두고 차차선을 선택했을까요? 여기 베스트 댓글에 있는 것처럼 눈치 게임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보통 사람들한테는. 나는 아닌데 내 취향은 되게 확고하고 되게 마이너인데 네, 마이너 취향은 뭐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대중 취향, 메이저 취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적으로 첫인상이 차선책인 분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체 왜 나를 선택했어? 저렇게 되게 잘난 사람도 있는데. 사실 대화를 미리 나눠봤다면 아까 나는 솔로에서도 조금 섞여서 얘기하기에 좀 두었으면 대의 명분을 댈 게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반응성, 적극성, 태도, 리더십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끌릴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진짜 진심으로 거기에 끌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외모적으로 차차선을 선택한다? 옥수님, 영식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솔직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아, 내가 눈치를 봤는데 내 외모랑 뭐 이런 걸 스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옥순, 영식이랑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래서 널 선택한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아, 물론 내 눈엔 당신이 가장 예뻐서 잘생겨서 선택했어 라고 그냥 무난한 답을 해도 돼요. 이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본인 스스로가 되게 행복지수가 높다든지 뭐 자칭 자존감이 높다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의 외모적인 차차선마저도 나의 어장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명분 없는 초반 직진을 했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공짜 관심을 주었을 때는 이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안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도 알아보려고 하고 나의 위치도 더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빠져든 이유는 이래 라고 설명했을 때 그게 설득력 있고 타당해야 돼요. 그게 꾸며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면 더 좋죠. 실제면. 그리고 그렇게 당신에게 빠져드는 과정이 약간의 밀당을 좀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과정들에서 상대가 나를 얻어냈다라는 그런 과정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절대 공짜 관심, 공짜 호감을 주어서는 안 돼요. 상대를 서로 알아보는 과정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의 이상형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걸 되게 잘하신 분이 구광수님이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데 상대를 그 알아보는 과정이 나의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테스트 같은 느낌을 주면 좀 별로예요, 사실.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이제 음식을 시키는데 둘이니까 2인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3인분 시키는지 2인분 시키는지 뭐 좀 먹지도 않을 건데 많이 시킬 건지 막 이렇게 촉각을 팍 곤두세우는 그런 투명한 속내를 들여다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너무 속이 보이는 거죠. 첫인상으로 외모가 가장 나은 이성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진짜 솔직한 거잖아요. 이분이 제일 내 눈에 예쁘니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솔직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미적 관점이 정상이잖아요. 내가 특별히 막 속이 꼬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가장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차선을 선택하거나 차차선을 선택했다는 것은 나 자신이 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누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의 가치는 뭐 하나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무 대화도 안 했으니까 외모로만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사람의 가치는 뭐 능력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에도 있고 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복합적이고 가려진 것이 많은 게 사람의 매력이고 가치인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나를 저평가한다는 그런 정보가 누출이 돼버린 거예요. 약간 레몬 시장이랑 비슷한데 이건 뭐냐면 경제학에서 가치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인 경우를 얘기해요. 흔히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드는데요. 나는 내가 팔려고 하는 중고차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고장이 잘 나는지, 얼마나 빌빌대는지 이런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잘 포장해서 더 높은 값에 팔려는 게 레몬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연애 시장도 레몬 시장과 비슷해요, 사실 초반에는. 그래서 외모적으로 차차선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니 뭐 나는 원래 미남미녀 안 좋아해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제가 좀 자존감이 낮은가? 아니 뭐 좀 숨기고 있는 하자가 좀 있나? 뭐 돌싱인가? 여기는 뭐 돌싱이 없겠지만 돌싱 특집이 아니니까요. 뭐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나? 모아둔 돈이 없나? 또는 내가 좀 만만한가? 옛날에 미남미녀한테 대었나? 아니면 그냥 거짓말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솔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원래 마이너 취향인 분도 있죠. 뭐 키가 작은 남자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통통하고 약간 그런 분을 좋아한다든지. 근데 이런 취향에 대해서 확실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스스로가 솔직하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솔직한 면을 남한테 정말 터놓고 설명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진짜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등 미남 미녀를 선택했을 때 그분들과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자, 그런데 일단 시도해보고 잘 되면 좋잖아요. 사실 되게 뭐 하나에 꽂혀서 또 나라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16광수님도 보면은 처음에 호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옥수님과 러브라인이 잘 형성이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중간에 가만 보니까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개밥의 도토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이성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공짜 관심과 공짜 호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뭐 가진 게 없고 못나도 여러분 아무나 만날 거 아니잖아요. 그 아무나를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심지어 또 외모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올 패스, 뒤에 과정은 무조건 너 패스 다 좋아 라고 해서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봐야 되는 거죠. 구광수님처럼. 그리고 이제 내가 개밥의 도토리가 될 것 같다, 내가 외모적으로 훌륭한 분과 되게 괜찮은 분과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더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그룹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울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 나는 솔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밤에 술자리 이어질 때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내가 잘 되고 있더라도 외모적으로 차차차선에게도 인간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행복관, 성공관,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잖아요, 사실. 안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관심은 인간관계에 좌절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에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물을 주고 싹을 틔우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불안도가 높아서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되게 이지한지, 어떤 점에서는 이지하고 어떤 점에서는 되게 불안하고 열심히 사는지, 이 사람은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자, 당연히 외모가 이상형이 아니어도 그 인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또 정말 이 사람 너무 매력적인데 사귀어 볼 수도 있겠죠. 또 연인이 되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어떤 연결 관계가 행복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꼭 막 여미새 남미새가 아니라도 인간적인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큰 공부가 되고, 내가 가진 세계관에 대한 지도를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소개팅이나 뭐 미팅이나 이런 파티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이 연애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가치관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되게 좀 허용된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대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외모적으로는 차차선이지만 내적으로는 되게 매력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빠져들 수가 있죠. 그 빠져드는 과정은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자기개방, 상대의 자기개방, 그 다음에 서로 수용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탐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탐험에 대한 그 솔직한 반응 그 자체가 상대로 하여금 밀당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를 사냥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되고, 나도 상대를 어떻게 보면 마음을 얻어내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상대에게 해냈다, 내가 얻어냈다, 쟁취했다,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인정받았다 또는 수용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나의 어떤 내면을 노출할 때, 나의 약점이나 나의 꿈 같은 걸 노출할 때 진실하고 솔직한 반응을 이제 본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당신의 내적인 면에 대해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옥순이나 영식을 선택했죠. 외모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지만, 이제 얘기를 해보니 당신의 내면이 너무 좋아요, 더 알고 싶어요 라는 말은 이제는 진짜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차차선을 선택했으면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진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외모 차차선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시간을 보냈고, 대화를 했고, 질문을 했고, 대답을 했고, 나의 약점을 보여주었고, 나의 꿈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마음속으로 울고 웃었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과정 없이, 대명분 없이 공짜 관심을 상대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또 다른 가치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다른 이성을 탐험하러 또 떠났을 수도 있어요. 혼자 닭 쫓던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탐색과 에너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상대에게 공짜로 얻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성취해낸 그런 대상이 된 거죠. 그렇게 그동안 나누었던 정신세계에 대한 탐색은 옥순이나 영식님의 외모를 넘어선 고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상대는 평소에 옥순이나 영식의 어떤 외모를 되게 넘사벽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눴던 정신적인 화학적 과정은 외모와 조건을 넘어서는 우리가 서로 운명의 상대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은 내가 처음에 옥순이나 영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나 상대가 어떤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 또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어느 정도 있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외모적인 컴플렉스를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주는, 극복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외적인 조건에 처음에는 끌리게 마련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첫 인상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서로의 내면을 탐색해 보니까 그 안에서 보물들을 발견해 내었고, 외모보다 더 중요한 보물을 발견해 내었고, 그것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 스펙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분위기를 깨서 죄송한데 이런 스토리를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 뭔가 고상한 듯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상스러운 그런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이런 생각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잠재적 연애 대상이 있는 그룹에서 극초반에 첫인상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자, 지금부터 선택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누구 옆자리에 앉을지, 처음에 누구에게 관심을 보일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눈치 게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나은 외모의 이성을 선택하는 것이 수싸움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마이너 취향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사랑이 맞아? 야, 이건 낭만적 연애가 아니잖아. 이거는 진심이 아니잖아 라고 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운전에 비유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전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운전을 잘하면 운전하면서 양보도 할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운전 자체를 못하면 양보도 배려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 진심으로 타인을 잘 대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애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인간에 대해서 잘 안다면 이 연애에 대해서도 상대에게 더욱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진짜 낭만적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더욱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자님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